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안부. 최순화. 아이야, 2278번에 별이 뜨고 지는 동안 날마다 너의 안부가 궁금했고, 오늘도 2278번째 너의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바람이 전해주는 너의 안부, 햇살이 전해주는 너의 안부, 구름이 전해주는 너의 안부, 빗방울이 전해주는 너의 안부를 매일 전해 들으면서도 여전히 너의 안부가 궁금해. 하늘을 쳐다보곤 해. 너의 어린 시절 뛰놀던 발자국도, 너의 학창 시절 눈일던 발자국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기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너희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준비를 하고 있단다. 아이야, 언제쯤이면 별과 별로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별이 되지 못한 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우리가 별이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반짝거려 줄 거지? 네, 오늘 오프닝 글귀는 책 포기할 수 없는 약속에서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을 맡고 있는 창현 엄마 최순아님의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저희 엄마들의 마음을, 우리의 활동을 잘 말해주는 시 같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번 첫 곡은 저희 단원 FM 새내기 방송 활동가이신 이승주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예요. 노래 듣고 힘차게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unday morning, skeleton tree. Oh, nothing is for free. In the window, a candle. Well, maybe you can see. Falling leaves thrown across the sky, a jittery TV, glowing white like fire. Nothing is for free. I call out right across the sea.
against the sky. The jittery TV, glowing white like fire. And I call out right across the sea. I call out that nothing is for free, and it's all right now. And it's all right now.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진행될 방송이라고 하니 이승준님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12월 5일 연합뉴스 박성재 기자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해심원 22명 실종 스텔라 데이지호 선사 보수 유지 의무 등반 시라는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발생 6년여 만에 관련 선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체결했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5일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 시핑의 시정명령을 한국 선급에 대해 개선 권고를 체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선사는 선적 바닥에 승인되지 않은 선적 폐수 저장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체 검사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박의 화물을 불균형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인 격창 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해야 했지만 선사는 보강 없이 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심판원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선적 외판의 구조적 취약은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에 비교됐다며 허용되지 않은 격창 양화, 임의를 설치한 폐수 저장장치 등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화물창 압력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좌현 평형수 탱크의 선적 외판이 찢겼고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탱크와 외판까지 미쳤다며 이어 5분 이내 급격하게 해수가 유입돼 침몰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경우 이 사건 침몰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실 행위도 없다고 봤다. 해심원은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령 15년을 초과한 선박에 대한 검사 시 과도한 부식 등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검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심원 재결 뒤 중대대에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은 부산 해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열리는 재판에서도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며 이번 재결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행정심판인 해양심판은 선박사고 원인을 직권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을 과실이 확인되며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을 행정처분을 내린다.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심판부에 넘기며 심판부가 판결에 처분하는 방식이다. 네, 해양 심판과 별개로 이 사고와 관련한 2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 쉬핑 김한중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엽니다. 김 대표 등은 앞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해양심판원에서 이렇게 선사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것이죠. 침몰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거죠. 네. 근데 한국 선급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선우 삼촌 지금 초대가 안 됐죠. 네, 오늘 나오실 김선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급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한국 선급이 이거를 제대로 그 선사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동안에 저기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세월호 때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난 뒤에 해양안전심판원이 네.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네. 원래 해양심판원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해양심판원이 내린 중간 결론은 그거였죠. 이제 과적 그리고 이제 고박 불량으로 인한 조타 실수로 침몰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근데 이제 한국 선급이 등장하는 거는 네. 해양수산부가 이게 전 모든 배들에 대한 그 선박 안전 검사, 네. 특히 이제 화물을 싣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안전 검사를 한국 선급이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 때는 한국 선급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때 들었던 해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해수부를 퇴직하고 또 이제 그 선박 회사 출신들이 다들 들어가서 이 한국 선급의 뭐 대표, 이사, 네. 또 이제 중간 관리자 이런 것들을 다 맡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 내에서 배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고 자기들 내에서 그걸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스텔라 데이지오도 똑같이 보면 선사가 그렇게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하고 하면 한국 선급이 그거를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전검사에서. 네. 근데 이번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결국은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은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박회사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신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스텔라 데이지오 유가족들의 발걸음에 또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옥주대선님 우리 김선원 사무처장님이 오셨는데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네. 오늘 게스트로 등장하게 된 4.16 연대 사무처장 김선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마지막 방송인 것 같은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발걸음 또 이야기해 주시려 나오셨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선우 사무처장님 얘기 들어보기 전에 노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우 사무처장님의 노래는 서울살이. 네, 서울살이는 오지연 님이 부른 서울살이는을 신청했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살이는 조금은 외로워
사람들은 조금은 어려워서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울살이는 조금은 힘들어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앞에 앉은 사람 쳐다보다가도 그 사람의 오늘의 땀 내 것보다도 짠 마실지 몰라. 광화문 계단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며 사람들 수만큼의 우주가 떠다니고 있네. 이 작은 도시에 서울살이는 조금은 어려워서 하나를 얻는 사이에 두 개를 잃어가 외로움의 파도와 닿을 줄을 모르는 길 높기만 해서 막막한 이별. 새벽에 라디오 DJ 목소리 귀 기울여 들어보면 사람들 수만큼의 마음이 떠다니고 있네. 전파를 타고서 서울살이는 조금은 즐거워서 가끔의 작은 행복에 시름을 잊지만 서울살이는 결국엔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울다가 웃겠지. 계속 이렇게 울다가 웃겠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올 한 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발걸음을 뒤돌아보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고요. 또 내년 10주기 사업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선우 사무처장님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네. 네. 올해도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6주기, 7주기, 8주기 때는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돼서 대개 이제 활동들과 우리 사업들이 비대면 그죠?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됐었는데 네, 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그 이제 금역 단계가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좀 다시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좀 이제 거리로 나서면서 좀 더 우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주기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보면 이제 원래 3월 16일 뭐 기업공간 앞에서의 우리 이제
기업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또 팽목도 다녀오고 네. 또 이제 시민들이 또 안산을 직접 찾아와서 기억 순례도 하고 또 보면 이제 팽목과 목포 신앙의 현수막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걸 계속 실천했던 또 구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주기라서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네. 그래도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게 또뭐 어쨌든 뭐 피해자들의 얘기를 그래도 들어주진 않고 조금의 이제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실 앞에 많이 찾아갔죠. 네. 네. 당선인 시절부터 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만나달라. 그리고 네. 이제 구주기 앞두고도 우리가 시민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란 우산과 또 세월호 고래 이렇게 해서 직접 거리 행진도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기억 추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직 덜 밝혀진 아직 밝히지 못한 세월호의 진상 규명 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호도 외쳤고 그리고 이제 4월 16일이 또 이제 특히 원래는 일요일이다 보니까 대거 많은 시민들이 안산으로 와 주셨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참으로 간만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기억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날 그 안산 시민연대가 준비했던 이제 전야제부터 해서 네. 또 그 다음 날 기억식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이제 그 희생자들과 했던 약속들을 아마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이 FM을 진행하시는 우리 이제 사무처장이신 윤희 어머님하고 네. 또 구반 대표님이신 은정희 어머님께서는 특히 이제 안산에서의 원래 이제 그렇게 시민들과 다시 구주기 기억식을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이제 구주기로 처음으로 문화제를 25시 광장에서 했고 거기에 이제 시민 참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야제 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네네. 그리고 기억식에서는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또 제주 기억관에서 기억식을 참여하는 바람에 안산의 기억식은 참여는 못했지만 어쨌든 생방송을 다시 저기를 해서 봤습니다. 내년에도 봤는데 가시나요? 10주기 때도? 10주기에 그러게요. 10주기에 제가 간장님이시라 네. 어쩔 수 없이 제주도. 네. 근데 구주기 기억식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그 416명 합창단 그 너무 감동적이었더라고요. 네, 되게 네. 감동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보면 이제 안산에서도 전야제 때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준비할 때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월호가 알려준 우리 사회의 안전 또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세월호 기억식 때 각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그 희생자들의 이제 유가족들이 많이 오셔갖고 네네. 발언도 해주시고 네. 같이 이제 연대도 호소하셨던 그런 네네.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구주기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데 안산 시장분이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많이 조금 안 좋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또 참석 그래도 이 세월호 참사가 안산에 아픈 행사지만 그래도 안산 시민이고 안산 시장이면은 그런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같이 참석을 해주고 같이 해야지만 안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역시 안산 시장은 좀 다르구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억식을 포함해서 네. 이제 구주기도 이제
넘기고 이제 9주기 때 또 우리가 그 10주기 위원회를 제안하는 걸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시민들한테 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니까 10주기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라. 그리고 10주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가는 10주기가 네네. 되자. 이제 이런 약속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세월호와 관련된 이제 진상 규명, 또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또 이제 기억 추모 사업, 특히 이제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월호 관련되어서 우리가 집중 피켓팅을 광화문에서 네. 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는 또 가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피켓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실무를 준비하는 게 4.16 연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에는 광화문 집중 피켓팅을 가고, 첫 번째 주에는 용산 대통령실 피켓팅을 가고, 두 번째 주에는 또 광화문 집중 피켓팅을 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피켓팅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켓팅을 하시는 게 진짜 어떠신지, 또 좋은 건 어떤 부분이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달아서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버거운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피켓을 들고 있으면 물론 따가운 눈초리도 있지만 아직도 또 관심 가져주시면서 한마디라도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이 나서 힘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피켓의 문구에 뭐 국가 책임 인정 사과 뭐 그런 것들, 또 사참위 권고안 이행 뭐 이런 것들을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만 그냥 이런 거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라는 시선이 아니라 왜 저런 문구를 들어야만 하지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부한테 요구하는 그런 글귀들이거든요. 정말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상황들이 그 피켓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피켓팅이 우리의 글귀고 마음이고 메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피켓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세월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한 사람이라도 좀 느끼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저께도 우리 피켓팅 갔는데 지나가는 분이 또 힘내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더 피켓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월호가. 그렇죠. 우리 이 제목처럼 세월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냥 이 세월호의 모든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피켓팅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가 이제 그 광화문 광장 집중 피켓팅을 은정이 어머님도 오시고 또 우리 윤희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제 끝날 때쯤에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이, 이게 저도 그분이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10년인데 아직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바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했지? 하고, 근데 한참 지나가고 난 뒤에 딱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대응을 못했죠. 죄송하게도 또 저한테도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죠?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관심이 그렇죠. 없고 네. 아직 일어난 지가 10년째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보다라는 네.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피켓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말을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네. 아직도 안 됐어라는 거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솔직히. 네. 예. 그래서 아무 대응도 못한 제 고백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그렇죠. 이게 갈수록 이제 정권도 3번이나 바뀌고 맞아요. 언론의 관심도도 멀어지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서는 빈도나 숫자도 좀 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또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진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이럴수록.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특히 원래 이제 책임자들을 처벌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현장이나 또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은 많이 처벌이 되었는데 정작 세월호 참사로 이제 연결된 그 책임자들은 우리가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게 그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제 특조위 특조위 방해 그 재판 아직 남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세월호 피해자들을 불법 사찰했던 기무사 네. 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도 이제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재판이 끝이 난 게 원래 이제 끝이 난 게 특히 이제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이 제기했던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이 원래 1월에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재판부가 1심에서 이제 국가 그 해경 1, 2, 3 정장이 이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고, 그리고 2심에서는 기무사가 불법 사찰했다라는 책임도 물어서 결국 이제 승소했는 그 재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11월에는 그 해경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됐어요. 네. 근데 해경지휘부는 그 재판에 이렇게 뭡니까 올라가기까지가 거의 5년 시간이 넘게 걸렸죠. 네. 2020년에야 이제 이 해경지휘부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9명이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3년 동안 끌어왔던 재판이 1심 무죄, 또 2심도 무죄, 네. 그리고 3심에서도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결국은 보면 국가 책임을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었고, 그죠.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되게 가슴 아파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당사자이신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판을 가면은 그 증인들로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들이든 그렇죠. 아니면 청와대 거기 쭉 앉아 있어요. 그럼 네. 저희는 그 범인들을 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뭐랄까 막 그 울분이 막 올라오고 막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킨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막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막 그 정말 신발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막 총이라도 있으면 갖고 막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재판 갈 때마다 막 들어요. 그리고 그런 또 그 사람들이 또 거기 앉아서 말하는 게 자기들은 기억이 안 난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또 막 그런 자기의 책임을 다른 죄로 막 몰고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어른으로서, 나도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 그 정말 자기들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울분이 너무 강해갖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는 막 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억울함이 막 분노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재판만 갔다 오면은 한 3, 4일은 막 너무 막 울분 때문에 막 그렇죠.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 때마다 가긴 가는데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화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아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들 정말 그 자리에서 번개라도 막 쳐서 저것들을 다 그냥 처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재판 가면은 울분이 막 쏙 붙이고 너무 억울하죠. 네. 어쨌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앞에서 그동안 지나갔던 참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면죄부 그래도 빠져나갔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고위직 공무원들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고 죄를 죄가 약한데도 엄청난 무거운 죄를 받는 사람들은 힘없는 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계속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 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걸 준 거잖아요. 지금 재판부가. 그렇죠. 그럼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도 어쨌든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구청 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벌써 면피를 준 거잖아요. 면죄부를.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고위 국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의 무게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의 무게만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 세월호에서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서 현장에 출동했던 결국은 공무원들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재난 참사에서는 누구도 현장을 출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않아도 되고 그냥 나는 몰랐다라고 몰랐다. 하면 오히려 이제 면죄부가 되는. 근데 이게 단지 이제 판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도 재판 과정에 이제 보셨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판사가. 네. 그만큼 이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더 이제 이 진실을 파고들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진짜 자료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책임만큼의 진짜 죄를 제대로 공소를 제기를 했더라면 결과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보면 이게 또 한 가지 또 분통 터지는 일인데 그죠? 또 이번에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15 사면을 하면서 기무사 책임자들을 또 4명이나 다 이게 사면 복권을 시켜줘 버렸습니다. 네. 재판이 이 사람들은 끝난 지가 올해 2월에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 끝나고 거의 5, 6개월 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사면 복권을 시켜 줬다는 것도 또 분통 터지는 일이고 또 국가 책임을 면하려고 그거를 조작했죠. 국가위기 관리 지침을 조작하면서 그 재난 참사 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다라는 걸 지웠는 이제 그놈들도 다 무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거는 증거가 명백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네. 다 똑같은 그렇죠. 놈들이여요. 똑같은 저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의 사례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특히 이제 대량의 살상을 발생하게 한 거나 또 국가에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힌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면 복권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면 복권인 사람들은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우리 피해자들 불법 사찰했던 담당자들이고 책임자들이고 또 보면 이제 또 경제인 총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은 자기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면되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까 이태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아마 해경지휘부 재판이 또 이태원 재판에도 좀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맞아요. 계시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또 안전사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난 피해자들과의 연대도 특히 이제 우리 세월호 우리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그걸 또 법제도적으로 바꾸자고 그죠. 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든가 네. 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죠. 조사기구도 좀 상시적으로 만들자 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우리 어머님들 같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세월호 참사 때 여실히 느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에 무차별하게 우리가 막 경찰의 벽에 막혔고 차벽에 막혔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아가면서 그거는 시민들을 완전히 살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이것은 피해자의 알 권리 우리가 아이를 잃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 권리마저 국가는 막았던 거죠. 이래서 어쨌든 생명안전기본법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기고 또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기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의 안전권 그리고 우리가 또 위험으로부터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5만 명 서명으로 인해서 통과가 됐지만 국민청원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 행안위에 회부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국회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인데 이거를 언제까지 또 끌고 갈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같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생명도 국민들의 생명도 소중하거든요. 네. 그 유정자들 그 공무원들만 지들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좀 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세월호 참사가 또 알려준 게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안전할 권리, 네. 우리가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이때까지는 보면 우리가 보통 안전 얘기하면 국가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하다. 저희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어요. 전쟁만 안 일어나면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되어 왔는데 결국은 계속되는 재난 참사,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진짜 국가가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지 네.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지 결국 국가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소중하게 알려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아쉬운 건 아까 우리 윤희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5만 동의청원도 되었고 또 네. 2020년에 발의된 법도 있고 하면 네. 이게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당장의 상임위부터 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려갖고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 책임을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지지 않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직접 세월호 가족들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또 우리 시민들은 이게 진짜 10주기 전까지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제정하자 네.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그들 그룹 가능할까요? 챙긴이라고 이런 시민들의 이런 법들을 아예 그냥 뒷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막 자기들 정쟁하기 바쁘지. 네, 지금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정신 없더구만요. 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거나 네, 또 네.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네. 또 이렇게 이제 침독하게 다뤄지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벌써 우리가 4.16이었는데 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이렇게 이제 활동해 온 지도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죠? 네. 우리 10년. 네, 10년이 다 돼 갑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주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4.16이었는데도 사실은 이제 10살인 거죠. 10살이고 또 가족들 옆에서 이제 함께 진상 규명 또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이어가 주고 계시고 또 4.16 연대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역과 단체에서 이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정이 어머님 혹시 4.16 연대에 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씀 있으실까요? 아유 고맙죠. 정말 처음에 우리 가족만 가면은 이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4.16 연대가 같이 우리랑 같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뭐 법원 판결 같은 것도 모든 면에서 저희 가족들이 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4.16 연대가 같이 이제 브리핑도 해주고 같이 참여도 같이 해주고 같이 동참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우리 4.16 연대가 너무 고맙고 우리 또 4.16 연대로 인해서 우리 가족협의회가 또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사무처장님 임기 끝났다고 나갈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정말 세월호 진상규명 될 때까지 생명안전공원이 설립될 때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 엄마들이 자꾸 이제 깜빡깜빡해서 이제 어제 금방 했던 얘기도 이제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옆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네. 그래서 연대가 너무 우리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같이 10년, 20년, 30년 우리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올해를 이렇게 이제 좀 돌아보면 벌써 이제 우리가 9주기 지나고 이제 내년 10주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되게 많이 바뀌어 왔고 그래서 특히 이제 9년 동안 진짜 우리가 바꿔온 사회의 변화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1번을 다들 이렇게 슬로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은 바뀌었지만 국가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죠. 9년 동안 우리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나섰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옆에서 같이 했고 그러면서 진짜 법제도도 바꾸고 우리 사회 풍토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예전처럼 당신들은 시혜를 받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뭡니까 객체가 아니라 이제 직접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당당한 사회 구성원과 주체로서 저는 나섰던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안산에서도 이제 충분히 왜냐하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보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또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유관 단체들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4.16 재단도 생겼고 네. 온마음 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 추모 시설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특히 이제 목포에 있는 세월호 거치도 당연히 이제 현안이지만 지금 생명안전공원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요거 관련돼서 우리 윤희 어머님 잠깐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명안전공원 관련해서 이제 어제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해서 해수부 안산시 기재부는 안 왔죠. 안산시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간담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기재부는 KDR 용역 결과로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네 공무원들의 옷을 벗으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거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단
우리도 가족들도 이제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 KDR 용역을 가지고 하려면 그거로 결과로 가지고 가되 정확하게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하는 기간 그리고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해서 내년 본인들이 지금 잡아놓은 그 기한 안에는 분명하게 이 생명안전 착공을 한다라는 약속을 기재부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가족들의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달이 어제 안산시에 요청을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분명 해수부한테 그런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해수부 직원은 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 전달 못 받았다. 또 이런 식으로 하든 그 자리가 본인들의 업무를 핑퐁 싸움하는 그걸로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화가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이었고 또 다른 그거대로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어제는 제발 이제는 희망고문 그만하라. 어쨌든 그렇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한다는 날짜에 하게끔 해수부나 안산시나 국조실에나 최선을 다해서 이거에 대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밖에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네. 그래도 그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게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2021년 우리가 착공식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삽을 뜰 줄 알고. 네, 바로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우리 네.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착공식도 하고 네. 계속 실시 설계도 완성하고 결국 그 빨리 조달청이 그 입찰 공고를 띄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벌써 기다림도 벌써 몇 번째 지금 맞아요.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내년 10주기 4월 달에 또 착공하기로 이제 또 아무튼 어떻게 그런 지금 윤희 어머니 말한 것처럼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뭐 네. 내년에 하겠다, 뭐 24년도에 뭐 완공하겠다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좋아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눈에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아니 근데 이게 책임질 문제가 아닌데 왜들 그렇게 기재부든 안산시든 해수부든 왜 그렇게 자기들에 대한 뭐든지 지금도 뭐 말을 하면은 시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또 해수부에서는 안 했다고 서로 기억이 안 난다. 말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서로 피풍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또 지금 뭐 기재부에서 뭐 그런 절차 때문에 또 이게 10월 달로 넘어간다. 또 이래요. 네. 그럼 대체 왜 그러냐? 대체 왜 자꾸 딜레이를 하냐? 그러면은 또 서로 뭐 금액 때문에 그런다. 뭐 막 별 핑계를 다 대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핑계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그들의 입장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인 거 봐요. 근데 이게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걸 지어서 안산시가 또 세계가 또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은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꾸 이거를 성사시키고 빨리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지으려고 하고 핑계대고 그러는지 정말 답답해요. 입장으로서. 네. 그래서 좀 세월호 가족들하고 아마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부에 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압박은 못 가더라도 좀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을 원하는 거를 좀 이번 10주기 앞두고도 네. 좀 많이 보여주려고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10주기가 이제 내년이라서 10주기를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또 10주기 위원회가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0주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끝이 나는 10주기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이죠. 그죠 네. 다시 신발끈을 묶는 심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10주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윤희 어머님도 같이 움직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단체나 또 종교계 또 사회 각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10주기 위원회에 함께 해달라라는 호소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벌써 10주기구나 당연히 해야죠.
이제 이런 말씀부터 나오시니까 오히려 좀 더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렇게 붐이 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보니까 10주기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주시는 기운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네. 그죠.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0주기 기억식은 당연히 4월 16일 날 안산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같이 이제 진실마중 도보 행진도 네.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제 앞으로의 약속을 또 기약하기도 할 것이고 또 4,160명 합창단 모집 또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백서하고 그죠. 이 기록을 네. 모은 백서 또 이제 기록을 모은 다큐를 지금 자체로 또 만들고 계시고 또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라든가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 주기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 또 노란 기억 이런 물결들을 만드는 것들도 10주기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10주기위원회 위원이 되어주세요. 시민위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 또 모임, 동아리, 어떤 조합, 뭐 개모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소정의 후원금 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10주기 엠블런으로 만든 배지도 좀 보내드리려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좀 청취자 여러분, 네, 10주기 시민위원이 되어주세요. 네. 네, 정말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 김선우 사무처장님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래 이렇게 단원 FM 게스트 중에 제 최다 출연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다 출연자인데 저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서도 좋고 또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면서 또 요걸 들으실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단원 FM이 이렇게 좀 세월호 코너를 항상 마련해 주셔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좀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제 보면 이제 9년 1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세월호 가족들 옆에서 참 대단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아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셨기에 우리가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한테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러면 시민들이 그만둘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세월호 가족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서로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때까지 우리 안전사회를 만들 때까지는 아마 계속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다짐입니다. 네. 내년에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잘 준비해서 와야 될 듯합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올 한 해를 수고해주는 우리 은정이 엄마 네. 감사하고요. 우리 최혜원 PD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다 출연자 김선우 사무처장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발걸음을 단원 FM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우리나라의 한결같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내년에 많이 만나요. 받으세요. 네.